안녕하세요. 저는 2학번 정다빈이고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썸머스쿨을 다녀온 파견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첫 번째로 썸머스쿨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썸머스쿨을 가기로 결정하셨다면 준비해야 할 팁들, 그리고 알파 에나랑 알파 디오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 주변 여행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제가 썸머스쿨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단지 그리스에 간다는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약간의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맞이했을 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공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썸머스쿨을 갔을 때 장점이 더욱 많았지만 그만큼 단점 또한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드리고자 저의 경험에 빗댄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장점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어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할 수 있고 그리스로 어학연수를 가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해외에서의 자유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는 다르게 유럽은 다소 여유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얻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기회 또한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생각보다 비용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어갔고 날씨가 40도에 달하는 매우 더운 날씨였고 세 번째로는 매일 반복되는 1교시와 전공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취를 처음 했기 때문에 첫 자취에 대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서러움과 외로움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아시고 이제 앞으로 서머스쿨을 가기로 결정을 학원분들이 참고하셨을 만한 준비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머스쿨 시작 날짜가 종강하고 거의 바로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촉박하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준비를 꼼꼼하게 잘 못했던 기억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 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행자 보험과 유심인데요. 여행자 보험은 가격대별로 선택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출국 전에 이 여행자 보험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못 들었는데 캐리어를 분실하고 또 비행기 연착이 됐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한 점에서 꽤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니는 이심을 추천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심이 그 유심칩을 갈아 끼우지 않고 그냥 QR코드로만 유심을 넣을 수 있어서 더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이심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트래블 월렛 카드랑 유로 환전인데요. 트래블 월렛 카드나 하나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는 트래블로그 카드를 발급하시면 해외 결제 수수료가 무료고 ATM 출금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근 현금이 쓰일 곳이 많기 때문에 약 50만 원 정도 환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제학생증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관광지 다닐 때 학생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것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고 비용은 약 2, 3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로는 소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백팩보다는 크로스백을 더 추천드리고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휴대용 선풍기가 필요하고 한국 음식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그립기 때문에 될 수 있을 만하면 많이 챙기는 것을 추천드리고 방을 구할 때는 에어비앤비 앱을 활용하시고 그리스의 교통편이 잘 정리되어 있는 무빙 앱이랑 구글 지도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에나와 이제 알파 디오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메일로 이제 레벨 테스트 응시에 관한 내용을 전달을 받으실 텐데
레벨은 알파, 베타, 감마반이 있고 그 안에서도 1, 2로 나눠지는데 레벨 테스트는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듣기, 독해, 쓰기 모두 전반적으로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레벨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반이 배치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룸메는 알파 에나반이었는데 알파 에나반은 1학년 1학기 빠떼 교수님 수업과 비슷하고 알파벳부터 발음 등등의 기초부터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1학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는 반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알파 디오를 수업을 들었는데 알파 에나 반이 확실하다는 가정으로 수업이 되기 때문에 주로 그리스어와 영어를 섞어서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 수업 방식과 비슷하게 본문, 문법, 단어 듣기 모두 종합적으로 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과제가 매일 있다는 점이고 마지막 주에 기말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학업을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여행했던 그리스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학교가 있는 테살로니키부터 할키디키 해변, 아테네, 산토리니, 메테오라를 다녀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테살로니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이 먹을거리가 아주 많이 있고 주변에 쇼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투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 음료만 시키면 약 30분 동안 배를 타고 테살로니키의 전경을 볼 수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생각이 드는 곳이었고 그리고 해변가를 따라 걷다 보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상이 있고 그리스 유명 조각가의 작품인 엄브렐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키디키 해변을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요. 이곳은 테살로니키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가여서 매우 더운 날씨에 가장 생각이 나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테살로니키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교통으로는 마케도니아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 왕복 버스비는 약 3, 4만 원이 들었던 것 같고 여기서 마케도니아 버스터미널이나 할키디키나 칼람바카나 불가리아, 이스탄불 등을 왕래할 수 있는 중앙적인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와 산토리니를 연속해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테네는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아테네에서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을까봐 저희는 딱 핵심적인 부분만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크로폴리스 박물관과 파르테논 신전을 갔습니다. 이곳에서 오디오 가이드 한국어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듣는 거를 추천드리고 아테네 꼬마 열차를 타는 것을 또 추천드리고 플라카 거리, 모나스티라키 광장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모나스티라키 광장이었는데 이 광장에서 보이는 아크로폴리스가 마치 신의 지배를 받는 느낌을 받아서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산토리니는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당일치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석양을 보고 싶어서 1박의 숙소를 머물렀고 왕복 비행기는 약 20만 원 정도 들었고 이곳에서는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택시 타고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테오라를 1박 2일 동안 갔다 왔는데 테살로니키에서 약 3시간 정도 마케도니아 터미널에서 약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왕복의 비용은 3, 4만 원 정도 있고 이 절벽에 있는 5개에서 6개의 수도원이 있는데 정말 웅장하고 되게 경이로운 느낌을 받아서 가장 인상 깊은 여행지 중에 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썸머스쿨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리스의 많은 여행지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썸머스쿨을 통해서 그리스어를 많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이런저런 일들을 잘 대처하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더 좋았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